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일만 2,791만 원 정도 법인카드로 사셔가지고 사적 유용 때문에 재판받고 계신 거거든요. 2,800만 원어치의 과일을 2년 동안 드셨으면은 2.8톤입니다. 혹시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그거는 제가 쓴 일도 없고 그 쓴 거 본 일도 없고 실무부서에서 과일 거래를 했다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근거 자료가 한 개도 없어요. 그 과일들을 제가 일하는 기간 동안 과일집에서 직접 받아다가 이재명 도지사가 있는 공간에 매일 채워뒀고 그 이외에 자택으로도 상당 부분의 과일을 가져갔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기 있게 불의를 세상에 공개한 용기 있는 분이십니다.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익 제보한 조명현 공익 제보자를 직접 모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직접 본인이 경험한 내용을 책으로 출간을 했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법카의 요 앞에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하죠. 조명현 씨를 함께 모셨습니다. 두 분 모두 큰 박수와 함께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이 매우 안 좋았었는데 안 좋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제가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도 건강이 좀 안 좋으신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떠십니까? 네, 지금 상황이 뭐 제 개인적인 것을 돌볼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뭐 그런 거는 다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네, 치료받으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건강 때문에 여러 번 저희가 모시려고 했는데 계속 그 병원에 계속 다니시고 계속 하셔가지고 전화로만 제가 한두 번 모셨던 것 같은데 직접 자리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립니다. 네, 제가 불러주셨는데 못 나와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1월 19일이었죠. 자,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서 이재명 도지사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의 비서실장 그리고 경기도 공무원 배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법인카드 사적 유용 부분이죠. 네, 자. 그때 당시에 너무 늦었죠. 저는 이 일을 2022년도 1월에 제보하기 시작해가지고 대선이 끝나고 공직선거법만 재판이 진행됐었고요. 작년 11월 말씀하신 날짜에 겨우 이제 법인카드가 기소된 상태고 재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명현 씨께 제가 여쭤보면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이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법인카드 쓴 것을 이재명 도지사인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제가 대답한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네, 제가 그것 때문에 다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했고요. 그 말 자체가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야 되지만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지금 갖고 있는 게 당시에 수원지검에서 기소를 하면서 공소장입니다. 공소장. 자, 공소장 내용에 보면 어떠한 범죄에 대한 쭉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 범죄 일람표라고 어떠한 내용들이 있다고 깨알같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지 못했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요약된 내용이 여기다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조명현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3차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2,791만 원어치의 과일을 2년 동안 사 먹었다.
2.8톤의 양으로 집에 2.8톤의 양인데 집에서 코끼리를 키우시냐? 코끼리 키우냐? 코끼리 키우는 거 보셨습니까? 전혀 그런 내용은 보진 못했습니다. 자, 그럼 그 많은 과일 누가 먹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일을 사실에 근거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제 생각이나 추측, 이런 것들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민주당 쪽이나 이재명 후보 쪽에서 제가 혹시라도 잘못된 얘기 아니면 추측성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이야기를 가지고 나머지 사실들을 다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제보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겪은 일들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제가 그 과일들을 제가 일하는 기간 동안 과일집에서 직접 받아다가 이재명 도지사가 있는 공간에 매일 채워두었고 그 이외에 자택으로도 상당 부분의 과일을 가져갔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만약에 모른다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뭐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소장에 보면 수원에 있는 특정한 과일 가게를 간 걸로 되어 있고요. 259번을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259번을 갔는데, 자, 259번의 특정한 과일 가게를 갔습니다. 이 과일을 가져가서 보면 용도가 보면 다양할 것 같아요. 조명현 선생님이 가서 과일을 직접 산 경우도 있죠? 과일 구입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조금 그런 게 이미 제가 들어갔을 때는 과일을 이미 가져가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인수인계만 받은 거고요. 네. 과일 과일 가져오는 방식 자체가 그때 수원에 있는 시장 안에 있는 과일 가게였습니다. 그 과일 가게 시장 안에요? 네네. 어. 그 과일 가게에 가서 미리 연락을 한다거나 그래서 과일을 비서실입니다라고 하면 뭐 묻지도 따지지 않고 줬고요. 원하는 종류 배모비서관이 먼저 사전에 통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저한테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로 지시를 하면 그걸 가지고 제가 직접 거기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그냥 과일을 가져다가 운반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결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외상장부를 쓴다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거는 뭐 거기 과일 가게 사장님이 알아서 다 작성해서. 그럼 결제는 어떻게 합니까? 결제는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과일을 가지러 갔던 날이 있었는데 사장님이 안 계셔서 다른 남편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경기도청으로 결제를 받으러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가서 의전팀에 가가지고 법인카드로 결제를 받으신다고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왜 그 가게와만 거래를 했는지. 근데 조금 아까 얘기해 주신 거는 조명현 선생님이 도청에 들어가셨을 때 이미 그 가게와 거래가 터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말하자면 그 가게 사장님이 뭐 시장 상인회 회장이시거나 지역에서 어떠한 영향력이 있으시거나 혹시 그런 분이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런 내용은 전혀 전달받지는 못했고요. 제가 일할 당시에는 과일 가게뿐만 아니라 세탁소, 뭐 샌드위치 가게가 다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샌드위치 가게 같은 경우는 장부를 사용했었고요. 외상장부 장부를 사용하면 나중에 한꺼번에 의전팀에서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세탁소 같은 경우는 당시 경기도청에서 차로 20분 걸리는 거리를 가서 거기서 직접 뭐 비서실 이런 얘기도 하지도 않고 다른 가명을 써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선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미리 그 세탁물을 갖다 주고 나중에 후결제를 하는 경우 이것도 비서실에서 법인카드를 받아다가 금액을 끊어서 결제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한번 여쭤볼게요. 이 범죄 일람표를 보면요. 공소장에 보면 범죄 일람표가 있습니다. 뒤에 자, 이 내용이 어떤 게 있으면 몇 월 며칠 이게 범죄 일람표를 말씀드릴게요. 몇 월 며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19년 11월 18일 배 35,000원어치, 사과 30,000원어치, 딸기 10만 원, 단감 28,000원, 밤배추 10,000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몇 월 며칠 어떤 종류의 과일을 샀다 이렇게 다 나와서 이게 범죄 일람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공소장에. 자, 과일에 대한 종류도 다양합니다. 제가 아주 너무 놀랐는데 여쭤볼게요.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짭짜리, 골드키위, 블루베리, 청포도, 아보카도, 자몽, 대추방울, 귤, 거봉, 블랙포도, 참외, 골드, 산딸기, 복숭아, 딱딱이, 말랑이, 물렁이, 천도, 샤인, 토마토, 무화과, 왕자두, 멜론, 산딸기, 망고, 다래, 적포도, 황금향, 방울, 블루, 혼합과일, 단감, 사과와 배 혼합, 택배비도 법인카드로 쓰셨네. 당시에 그 과일 가게 사장님이 직접 작성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 내용이나 그 작성된 걸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제가 녹음, 텔레그램으로 다 확인을 한 건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살 때 만약에 그 공익을 위해서 업무용으로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 업무 다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이게 불법이 아닌데 이런 거를 월급을 당시 도지사가 1,000만 원 가까이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개인이 먹는 음식이었고요. 개인의 자택으로 다 들어간 음식입니다. 세금으로 개인들이 먹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불법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증거를 자꾸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증거 자료, 녹음, 녹취, 그다음에 지시받았던 내용까지 제가 다 제출했기 때문에 당시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장부랑 대조해보고 이걸 기소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제가 놀라운 점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과일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2,791만 원을 수원의 특정한 시장에 있는 과일 가게에 259번에 걸쳐서 이렇게 과일을 수차례 259번에 걸쳐서 과일을 샀어요. 자, 그래서 순회동 집으로 가져갔잖아요. 네, 이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과일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도지사 업무나 아니면 도정 업무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다거나 이럴 때 다과를 해서 업무 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재명 당시 지사와 김혜경 씨의 개인적으로 먹었던 것들입니다. 뭐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샌드위치 같은 경우도 아침밥,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아침밥을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 이거는 뭐 도정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월급에도 그 식대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개인의 돈으로 사 먹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다시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모든 거를 개인이 본인 돈으로 해야 되지 공무원을 통해서 사적인 업무를 시켜서도 안 됩니다. 자, 과일에 대한 이 수많은 돈을 어떻게 처리를 했나 봤더니 직원 격려 간담회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용으로 처리를 했어요. 이거는 횡령 배임입니다. 네, 내용 자체를 이렇게 처리했다는 걸 저도 언론 통해서 나중에 확인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봐서도 분명히 제가 가지고 왔던 음식들, 과일들 이런 것들을 개인한테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용도로 조직적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과일 얘기는 해도 해도 끝이 없으니까 이제는 과일 얘기해서 이제는 샌드위치 얘기 좀 해봅시다. 저도 샌드위치 참 좋아합니다. 자, 샌드위치 685만 원어치입니다. 이 또한 256번을 배달하셨네요. 네, 샌드위치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아침마다 먹어야 될 이재명 도지사를 위한 샌드위치 세트가 따로 있었고요. 이 세트를 일주일 내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금, 토, 일 먹을 수 있는 걸 따로 준비를 해서 금, 토, 일요? 네, 일요일까지 먹습니다. 일요일까지 무조건 준비를 해놔야 되고 심지어는 이거를 당시 이재명 전 지사가 서울로 호텔로 뭐 그 업무가 있어가지고 숙박을 하게 되면 이 수원에서 서울까지 이 샌드위치를 호텔에 세팅하기 위해 가져가야 됩니다. 그 일도 제가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요일에 주말에 서울에 행사가 있어서 자리를 비워서
토요일, 일요일 서울에서 행사가 있어서 자리를 비워서 거기서 숙식을 해야 되면 꼭 여기서 수원에서 있는 그 샌드위치, 이재명 지사의 전용 샌드위치, 이것을 미리 사서 공수를 해가지고 가서 미리 먹는단 말입니까? 네, 호텔 냉장고에다가 세팅을 해놔야 됩니다. 심지어는 그때 가져갈 때 허리, 안마기 이런 것도 전부 다 저희가 가져가서 세팅을 해야 됩니다. 이 샌드위치에 보면 컵 과일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세트라면서요? 네, 당시 세트 같은 경우는 샌드위치 2개가 따로 있고 닭가슴살 샐러드, 컵과일, 그 다음에 그 위에 과일로 따로 준비를 해서 씻어서 소분해놔야 됐습니다. 이게 1회에 한 세트가 15,500원? 뭐 가격은 저희는 사실 그렇게 확인할 필요가 없었던 게 사인만 하면 됐으니까요. 쌓이면 안 네. 되니까. 이게 보면은 거의 마지막에는 16,000원씩으로 결제가 돼 있는데 초반에는 구체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4,500원 같은 날에 42,500원, 7,000원 그리고 뭐 4,500원, 102,500원 이렇게 돼 있던 걸 보면은 아마 4,500원은 뭐 커피나 컵과일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막판에는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세트 형태로 한꺼번에 결제를 했던 게 아닌가. 금액이 초반에는 약간 중구난방이다가 마지막이 될수록 16,000원이 대부분이거든요.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저기 죄송하지만 우리 제작진 분들 그 세트 좀 보여주세요. 저게 국민 세금 가지고 저렇게 하면 됩니까? 저거- 부연 설명 좀 드리자면 예. 저 냉장고가 공간에 있는 냉장고고요. 예. 저 밑에 있는 사진은 호텔 냉장고입니다. 저거를 사진을 찍어서 전부 다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간에 있는 냉장고 같은 경우 밑에 보면은 그 어렴풋이 보이는 게 과일들 소분된 거고요. 저거 이외의 과일, 저기 냉장고 가운데 보면은 복숭아가 보이실 텐데 예. 저거는 뭐 계절 과일을 사과랑 복숭아를 따로따로 저렇게 닦아서 소분을 해서 지퍼백에 넣어가지고 세팅을 해야 됩니다. 항상. 그럼 닦는 것도 조명 선생님이 하시는 네, 제가 거예요? 했습니다. 예? 닦는 거를 조명원 선생님 하셨다고요? 네, 공무원이시잖아요. 네, 과일 갖고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팅하는 거, 심지어는 뭐 옷장에 속옷, 그다음에 그 와이셔츠 세팅하는 것까지 전부 다 저한테 시켰습니다. 조명원 선생님은 공무원이시잖아요. 공무원. 네, 제가 공무원인데 그래서 왜 이재명 도지사가 먹을 과일을 닦고 계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제가 이 일을 제보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무원들을 월급을 제가 세금으로 받는데도 불구하고 사적인 일에만 저를 이용했고 저뿐만 아니라 배모사무감도 이런 일에 계속 동원이 됐기 때문에 이 일도 당연하게 기소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찰 공소장을 보니까 이 빵 샌드위치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당시 지사가 한 번은 샌드위치의 빵이 눅눅하다라고 피드백을 줬다면서요? 이 부분이 이재명 지사가 몰랐다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제가 증언을 했던 부분이고요. 빵 안에 그 야채가 있어서 야채에 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빵이 눅눅해진다고 그거에 대해서 당시 지사 의전팀 비서를 통해서 다시 5급 사무관 그리고 5급 사무관이 저한테 그거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빵이 눅눅하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중간에 야채 양을 조금 더 늘려달라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야채 양도 늘려라? 네, 그래서 샌드위치 가게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제가 얘기하면서 금액을 1,000원을 올려주면서 그거에 대해서 샌드위치 이재명 지사만을 위한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집에서 해 드시면 되지. 본인이 해서 먹어야 되는 일인 거고요. 당연히 월급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몰랐다, 밑에서 알아서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 긴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뭐 아침에 샌드위치가 계속 올라오고 먹어도 계속 채워지는데 그러면 그 금액이 본인 통장에서 돈이 나가지도 않는데 계속 샌드위치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물어보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그걸 알았으면 당장 제지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 전혀 없이 오히려 피드백을 줬다는 거는 몰라서서 할 수 없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거를 사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뭐 아시겠지만
100원 하나도 허투루 쓸 수 없습니다. 이거를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제가 어제 언론기사에서 봤는데 모 회장이 법인카드 사용해서 어제 실형 받으시고 법정 구속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그 기업의 사적인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지 말라고 법령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돼야 되는 건데 심지어는 이거는 국민의 혈세입니다. 세금으로 본인의 식사를 하고 그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이재명 후보가 늘 얘기하는 일 잘한다 뭐 그런 유능하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런 거짓말을 믿기 어렵겠지만 믿어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걸 모르고 계속 받았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세금으로 뇌물을 줬다는 얘기인데 그 일을 몰랐다고 하면 이런 사람을 믿고 어떻게 나라의 국정을 맡기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토론회에서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의 기소는 윤석열 검찰 정권의 엉터리 기소다. 증거가 있으면 하나라도 대 보시죠? 라고 제가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자,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럼 말씀하십시오. 우리 조미연 선생님이 샌드위치도 집으로 배달을 하신 거죠? 네. 도지사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 별도로 샌드위치, 과일, 음식 뭐 이런 것들 도지사 자택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도지사는 집에서 아침에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빵이 눅눅하네 이거를 말하자면은 김혜경 씨한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오해하신 것 같은데 도지사는 공간에 있습니다. 도지사는 공간에서 살고 공간에서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는 공간 냉장고에 이미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고 제가 별도로 가져간 거는 김혜경 씨가 있는 자택으로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김혜경 씨 자택으로 가져간 거는 그러면 이재명이 먹은 게 아니에요? 별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자택에서 자는 경우가 제가 일하는 동안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 자택에서는 있는 건 누가 먹었을까요? 전 진짜 그게 너무 궁금해요. 순회동 자택에서 먹은 거는 그 수많은 과일은 누가 먹었을까요? 진짜 코끼리가 먹었나? 그럼 과일도 자택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양쪽으로 공간도 들어간 들어가고, 겁니다. 예, 양쪽으로 공간으로도 들어간 들어가고, 겁니다. 자택으로 들어가고. 양쪽으로. 네. 더 웃긴 거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샌드위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지금 공소장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샌드위치를 2020년부터 공소장 내용만 말씀드려요. 2020년부터 2020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685만 원어치입니다. 256번에 걸쳐서 샌드위치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샌드위치를 이재명 지사를 위한 샌드위치로 685만 원어치를 사용을 했는데 경기도 법인카드로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경기도에서는 직원 초과 근무용 격려 및 간담회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빵이 눅눅하다고 피드백까지 주면서 그리고 서울에 일이 있으면 서울 호텔 냉장고에다가 넣어놓고 식사를 하셨는데 직원 격려 간담회용으로 처리를 해요? 이거 범죄입니다. 이것도 범죄예요. 그러니까 기소가 된 거죠. 그런데 증거가 없다? 억지 기소다? 이거 도대체 국민들 앞에서 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이고 이거 그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